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급적이면 이 도면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외우신 다음에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현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이게 복도라고 할 만한 어떤 영역을 지나죠.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게 욕실. 그리고 현관하고 욕실하고 연계성이 바로 이렇게 보이고 그쪽에 한쪽 편에 방이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은 외부랑 가깝죠. 외부랑 가까운 쪽에 위치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실을 기준으로 약간의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저기에 누가 쓰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만한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영역을 보면은 이제 들어오죠. 들어와서 거실이라고 하는 것을 남쪽으로 두셨죠. 남쪽에 거실이라고 하는 게 메인이 되고 그것과 연계돼서 주방이라는 거 하는 게 붙었어요. 이 주방 옆에 측면에 다용도실이 붙었고 다용도실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끔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거실하고 주방에 붙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관계 내용도 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접근성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겠죠. 보면은 거의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방에는 욕실이 별도로 딸려 있네요. 욕실이 하나 별도로 딸려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환경, 건축물로 들어오는 외부 환경을 같이 볼 수 있는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쪽에 있는 시설하고 이쪽에 두 개는 좀 독립성, 두 그룹 간의 독립성이 가운데 있는 공동으로 써야 되는 공동 공간을 기준으로 좀 옆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사용자 그룹도 나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욕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안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유사한 집단, 자녀 또는 관계가 깊은 집단, 부모와 자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가깝겠죠.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운데에서 만나는 매우 자연스럽게 잘 짜여진 그래서 공동의 영역은 쓰기 편한 가운데 위치되어 있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공간들이 좀 독립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 남쪽으로 노출되어 있고 실제 거실을 보면은 동선으로 연결되는 구간을 보면 하나, 둘, 세 개 정도예요.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 건물의 실이 네모다 보니까 한 곳, 두 곳, 세 곳 정도 연결되는 경우는 그냥 어느 한 방향이나 두 방향 정도로만 복도를 내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번에 버블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한 걸 보면은 거실이 있으면 생각이 다 그런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만 돼도 사실은 거실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요. 근데 5개 거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진짜 거실 없어요. 왜냐면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복도화 되는 거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개의 실에서 아예 얘가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이라면 모르겠어요. 연결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실은 연결이 주 목적이니까 4개든 5개든 나오는 게 맞아요. 이런 데는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목적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실에서 4개, 5개씩 4개씩 분류가 된다. 그 실은 사용될 공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도 그거를 고려해서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이거 분석 이렇게 하고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릴 거니까 중심선 먼저 그리셔야죠. 레이어 있으면 쓰시고 레이어 없으면 레이어를 만드셔야겠죠. 이게 좀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해서 피니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구조체를 나타내는 구조벽 그리고 바탕공사를 나타내는 바탕선 따로 한 거고 마감재를 그릴 때 쓸 마감선에서 세 종류로 그렸습니다. 구분해서 좀 쓰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물론 이 두 개는 같은 거로 많이 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거로 그냥 해버려요. 구조하고 마감
두 개로 구분해서 많이 해요. 구조, 마감 두 개로 구분해서 많이 합니다만 지금은 설명을 해서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해치 같은 경우는 해치 레이어를 별도로 해줄 거고, 단열재는 선으로 저희가 표현했기 때문에 라인 타입 하나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치수하고 문자 별도로 만드셔도 되고, 쟤네들을 그냥 기호, 치수, 문자 얘네들 합쳐서 보통 주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중간 굵기선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주석 이렇게 하나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석선이라고 하나로 만들게요. 관리 체계를 가지고 만드세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쓰세요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라는 체계를 가지시고 만드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중심선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빨간색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벽, 이게 단면선으로 쓸 건데, 구조벽, 구조바닥 이런 거 쓸 때 쓸 건데, 요건 공통적으로 노란색 쓰십시오. 까만 화면 쓰실 거니까. 저는 흰색 화면이어서 안 보이실 거니까 보라색으로 쓸 건데, 노란색 많이 쓰시고, 바탕 공사는 이제 중간 굵기 선들이니까 뭐 하늘색, 연두색, 흰색, 뭐 보라색 이런 애들 많이 쓰신다고 설명드렸죠. 저는 그냥 녹색 할 겁니다. 녹색. 마감은 파란색, 빨간색 중에 많이 쓰는데 저는 회색. 안 보여서 8번 한 겁니다. 가는 선도 그냥 8번 할 거고요. 창호하고 가구, 뭐 창호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녹색 많이 써요. 녹색 많이 쓰는데 가구도 녹색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색깔 좀 달리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쓰셔도 돼요. 해치는 가는 선, 단열재도 가는 선, 주석선은 중간 굵기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센터선, 숨은선도 필요하면 나중에 만드세요. 센터 라인으로 중심선 해주시고, 나머지는 단열재는 베틴이라고 하는 선 쓴다고 했었죠. SS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되셨으면은 닫아주시고, 치수 모양 설정도 해볼게요. 딤 스타일, 딤 스타일 전에 스타일 텍스트 문자 먼저. 시험 보실 때는 만약에 이게 시험용이다 그러면은 그냥 바탕이라는 폰트를 쓰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좀 딱딱한 문자를 쓴다라고 설명드렸고, 뉴 눌러서 여기에 뭐 명조 이런 걸 써볼게요. 명조, 바탕 할게. 바탕. 그 다음에 폰트는 TT 되어 있는 거 쓰시는 거고, 골뱅이가 붙어 있는 거 쓰시면은 세로 문자 써지는 거니까 골뱅이 되어 있는 거는 조심해서 쓰시고, T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윈도우가 있으면 전부 열리는 거고, 이렇게 A자 형태의 콤파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CAD 전용 폰트이기 때문에 글자가 안 예쁘고 폰트 구하기가 어렵고 폰트가 몇 개 없습니다. 대신에 용량이 가벼워요. 용량이 가벼워서 실무에서는 자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폰트 중에 A가 있는 폰트를 써야 된다, 콤파스 모양이 있는 폰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폰트 중에 한글을 표시할 수 있는 CAD 전용 폰트가 있는데, 로만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만 C. 요게 그나마 한글을 표현할 때 가장 괜찮다라고 얘기하고요. SHX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로 쓰시는데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use 빅 폰트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러니까 회사에 한글 전용 한글을 표현하는 CAD 전용 폰트가 있다 그럼 그걸 쓰시고, 그게 없이 우리는 회사에 한글 전용 폰트는 없다, 근데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문자가, 그러면 use 요걸 해주시고 유저 빅 폰트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제일 아래쪽에 가면은 WH로 시작하는 폰트 4개가 있어요. 얘네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면 한글이 한글로 안 나오고 물음표, 느낌표, 외계어로 나와요. 얘만 하셔도 한글이 표현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빅폰트 체크하시고 반드시 이 4개 중에 하나. 내가 캐드 전용 폰트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캐드 전용, 한글 전용 폰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빅폰트 체크하시고 요걸 쓰시고요. 빅폰트 체크하신 다음에 한글 전용 캐드 폰트가 있다 그러면 걔네 지정하시면 되는데, 없을 때는 4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글자 안 예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풀어버리고 바탕이라는 폰트 쓰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라고 하는 값은 입력하지 않고 쓰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높이를 입력해버리면 여러 면에서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플라이 하시고 닫으시면 바탕이라는 폰트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 스타일 들어가셔서 딤 스타일, 얘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뉴 눌러서 만들 건데 ISO 25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폰트니까 얘를 복사해서 만들 거고요. 치수로 쓸 거니까 치수에 쓰여지는 문자 높이를 출력했을 때 2.8mm 정도로 쓸 겁니다. 저는 그래서 2.8 그냥 치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출력했을 때 종이에 2.8mm로 출력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컨티뉴 누르시면은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안 건드려도 돼요. 안 건드려도 되는데 extend beyond tix라고 하는 값이 옆으로 위로 옆으로 연장되는 값이니까 1.2mm 1mm에서 1.2mm 정도 써주면 좋은데, 지금 막혀있는 이유는 화살표를 써서 그래요. 그래서 심볼에 가셔서 화살표 말고 건축용으로 바꿔줄게요. 점을 쓰셔도 되고, 실내 건축은 점을 많이 쓰고요. 실내 건축 쪽은 점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쓰시고, 건축 쪽은 짝대기 많이 씁니다. 이 두 개를 많이 쓰는 이유는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을 때, 얘네들이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을 때 화살표를 쓰게 되면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다 나타내기 어려운데 얘네들은 상관없어요. 작기 때문에 그냥 다 보이기 때문에 저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라인에 가시면은 값을 넣을 수 있게 활성화 됩니다. 저는 1.2mm 정도 넣을 겁니다. 지금 넣는 저 1.2mm는 출력됐을 때 실제 1.2mm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값 떠나서 이 두 개는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다 인 거고, 또 하나가 있었죠. offset from origin. 원점에서 간격을 좀 떨어뜨려 줘야 물체가 잘 인식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 값도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문자 높이 값 넣어버리세요. 3mm, 2.8mm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문자 높이보단 조금 더 떨어진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8mm 높이로 문자에 쓸 거니까 한 3.5mm 정도 써볼까 싶습니다. 떨어지면 인식이 더 잘 된다고요. 여기가 여기 값은 웬만하면 꼭 주십시오. 웬만하면 그래야 도면이 깨끗해요. 심볼에서는 다른 거 안 건드리셔도 되고, 화살표 지정해 주시고 화살표 크기 지정하시면 되는데, 화살표 크기도 문자 높이 값만큼 넣으세요. 2.8. 그리고 써본 다음에 좀 크다 그럼 나중에 조금 줄이면 돼요. 2.6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나머지 값은 기본값 쓰시면 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문자 폰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텍스트 스타일에서 만들어 놓은 폰트를 가져다 놓고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바탕을 지정해 주면 바탕에 설정되어 있던 폰트가 치수에서 문자 표시할 때 쓰인다는 거고, 만약에 바탕 폰트를 만들 때 높이 값을 넣었다면, 여기서 문자 높이 값을 넣었다면 이 값은 못 바꿉니다. 여기서 그게 불편해진다 였어요. 그 0으로 놓고 써야만 여기가 값을 바꿀 수 있게 활성화가 돼요. 만약에 여기가 값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 폰트를 만들 때 높이 값을 입력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값을 0으로 바꿔주고, 아니면 0으로 값을 쓰는 폰트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바꿔주시면은 값을 바꿀 수 있게 돼요. 문자 높이 2.8 할 거니까 2.8. 기타 뭐 이렇게 뭐 치수에 박스 쳐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다 모르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이 값은 좀 바뀌기 때문에 이 값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템플릿을 잘못 열면 가장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상한 거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요거 수직 맞춤 여기 중에 치수를 어디 쓸래인데 above 쓰시면 되고, 요거는 요쪽 중에 하나인데 센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0.6mm 정도 0.6m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치수가 있을 때 문자를 여기에 둘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서 여기다 둘 것이냐 인 거죠. 요 치수선에서 문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값인데 너무 붙어 있으면 문자가 안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0.6m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저 값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저 값도 어떤 경우는 템플릿을 잘못 열면 0.06mm 이렇게 돼 있어요. 0.005m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문자하고 치수선이 딱 붙어서 출력했을 때 값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값도 좀 기억을 했다가 이 값이 이상하다 그럼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요건 안 써요. 이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두 개의 차이는 얘가 꺾이느냐 펴져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네, 편한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핏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옵션들이 문자의 위치를 조절해 주는 옵션인데, 요거 이제 처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경우에 쓰는 애들이냐면은 치수가 이렇게 좁은 곳에 있을 때, 좁은 곳에 치수를 내가 쓸 때 여기에 화살표도 들어가야 되고 문자도 써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옆에 만약에 치수가 또 있다고 치면, 치수가 또 있어서 여기다가 또 화살표가 또 있고 여기에 값이 또 새겨진다라고 치면 겹치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느 거를 우선적으로 맞춰줄까를 설정하는 게 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알아서 네가 컴퓨터가 생각했을 때 제일 괜찮은 거 요거를 쓰시거나, 그게 아니면은 일단 모르겠는데 문자는 요 가운데다 항상 써달라, 요거는 일단 고정, 문자 위치는 고정, 이렇게 해주는 요 두 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거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뭐 수동으로 옮기셔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옵션은 만약에 문자가 옮겨져야 된다면, 여기 있는 치수값이 옮겨져야 된다면 어떻게 옮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옆으로 옮긴다, 옆으로. 이 옆쪽으로 이렇게 지시선을 빼가지고 문자를 여기다 옆에다 써줄게. 요게 첫 번째고요. 요 나머지는 위쪽으로 이렇게 위에다 쓸게. 위에다가 쓰든지 할게. 근데 지시선을 없이 지시선을 같이, 그러니까 지시선 빼가지고 이렇게 쓰든지 지시선 없이 그냥 문자만 올리든지 예요. 그래서 요것도 뭘 쓰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문자가 어딘가로 옮겨질 때 옆으로 옮길래 위로 옮길래, 만약에 위로 옮긴다면 지시선을 쓸래 안 쓸래 라는 옵션이 여기입니다. 알아두시면 뭐 좋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고,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수동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옵션 조정을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완벽하게 딱 고쳐주느냐 그럼 못 고쳐줘요. 그래서 그냥 대충 배치해 놓고 이 수동으로 좀 옮겨줘야 돼. 문자로 옮기든 지시선 옮기든 해서 수동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기본 세팅이 어느 정도 잡아두면 좀 편한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였죠. 출력할 때 내가 30분의 1을 출력한다 그러면 이거를 30을 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정이 30배 크게 써져요. 여기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안 좋은 사례,
문자가 작아 보이니까 문자만 250으로 키운다,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화살표나 이런 거 다 작은데 연장되는 선도 다 작게 되어 있는데 문자만 이만해요. 이렇게.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얘네도 같이 커져야 돼. 얘네도 같이 커져야 되고 화살표도 같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저 전체가 커져야지 얘만 커진다, 그런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1대1 크기, 1대1인 크기에서 저런 값을 맞추는 이유는,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80분의 1로 출력을 할 거래요. 80분의 1로 출력했을 때 문자가 2.8mm로 출력되게 하려면 문자 높이는 얼마를 입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 값을 곱한 값을 써줘야 돼요. 이 두 개 값을 곱한 값을 문자의 높이 값으로 써줘야 80배 축소했을 때 2.8mm 출력이 돼요. 이 값을 어떻게 암산으로 계산을 해요? 차라리 3mm였으면 문자 높이 240mm로 하면 3mm로 출력될 겁니다 라고 계산은 가능한데 2.8mm 이렇게 써버리면 2.6mm 곱하기 80, 그게 문자 높이 값을 써야 된다 이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리고, 얘는 출력했을 때 이게 50분의 1인가 60분의 1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 60 정도로 60 정도로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닫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중심선으로 이물체가 12.5m, 8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심선으로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리셔야죠. 12m니까 1.5배 정도 그리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10m라고 치고 한 15m 정도 그리시면, 16m 정도 그리시면 충분하겠네요. 16m에 한 11, 2m 이렇게 그리시면은 요 안에 요만하게 건물이 이 평면도가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커도 이상하고 너무 작아도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시면 안 되죠. LTS 라인 타입 스케일 조절해 주셔야죠. 중심선이 중심선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 라인 타입 스케일도 간단해요. 축청만큼, 나중에 출력할 때 60분의 1로 할 것 같다 그러면 60 넣어보면 유사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살짝 작게 쓰는 게 좀 더 중심선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50 정도 잡았습니다. 건축물을 그릴 때 저희 형상 그렸던 거랑 똑같아요. 가장 큰 규격 먼저 잡으세요. 중심선으로 잡으셔야 돼요. 중심선으로 잡은 다음에 건물이 외벽을 기준으로 꺾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위치를 먼저 잡는 게 편해요. 이때 중심선을 이렇게 생겨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중심선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곳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중심선 끊어서 그리시면 안 돼요.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끊어서 그리시면 안 되고, 여기도 보면 중심선 같은 위치겠죠. 여기도 같은 위치일 거고,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심선을 옵셋을 한다 그러면 값을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시면 되잖아요. 설마 숫자값 내기를 못 외울 거야 저희가. 그래서 수직선을 4번 옵셋 한다 그러면 3400, 3800, 2000, 3300 이렇게 4번 외워서 한 번에 옵셋 하시면 되죠. 하나 보고 하나 하고 하나 보고 하나 보고 하지 마시고, 옵셋 3400 한번, 3800 한번, 2000 한번, 3300 한번. 네? 이게 너무 한 번에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그리시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그려볼 건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그려볼게요. 제일 아래에 있는 선을 얘로 생각했다면 1000 올라가서 선 하나 있을 거고, 얘는 좀 짧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선이 3300 올라가서 있는데 공통된 선이고,
1200 올라가 있는 선은 중간선이니까 생략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이네요. 그 얘네들은 전부 다 위치가 짧으니까 좀 길이를 조절해 두면 좋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서 도면을 그리시면 편하다 이렇게 됩니다. 선을 올렸는데 이 천은 여기서 두 번째가 아니고 여기 정도까지만 와 있어요. 그리면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도면의 크기를 좀 중심선을 스트레치 같은 거로 좀 조절하면서 그리세요. 그러면 이해가 쉽다니까요. 형상이 이해가 쉽게 돼야만 나도 나중에 안 헷갈려요. 건축물의 형태를 좀 볼 수 있게끔 중심선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그리시면은 내가 도면을 그리면서도 덜 헷갈립니다. 나중에 중심선은 늘리시면 돼요. 늘리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그리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외벽, 저는 이제 구조 레이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건데, 외벽 같은 경우는 외부 벽의 두께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폴리선으로 그리는 게 유리하겠죠. 외벽에 있는 선들. 외벽에 있는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연결돼서 전부 다 같은 두께로 외벽 마감 공사가 전부 같은 걸 거잖아요. 그러면 옵셋 하면 되니까 한 번에 옵셋 하는 게 좋으니까 폴리라인이 더 유리하겠죠. 폴리라인으로 건축물의 외벽 형태를 그대로 형상을 보면서 그려주면 되죠. 이거 하려고 아까 전에 선을 끊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건물 외벽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 놓으면 볼게요. 단열재 두께는 여기 써 있어요. 단열재 외벽은 120mm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20mm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옵셋을 하게 되면은 옵셋 100mm 안쪽으로 한번 해주고 바깥쪽으로 한번 해주고 다시 120mm 외부 단열재 120mm 바깥쪽으로 한번 해주고, 요거는 단열재니까 레이어 바꿔주고, 단열재 베팅이 아니고 인면, 저는 아까 바탕벽선으로 만들었는데 요거로 바꿔주고, 여기에서 다시 100mm 빨간 벽돌 마감재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가운데 그려는 이거는 필요 없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을 전부 그린 거죠. 여기 요 부분은 생략할게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생략하고, 내부를 그릴 때도 건축물의 형태를 보시고 문이나 창문이 있다고 해서 끊지 마시고 한 번에 그리세요. 예를 들면 저는 큰 덩어리부터 그릴 것 같아요. 여기를 한 줄로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기역자로 그리고 여기 부분은 한 줄로 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부분부터 옵셋을 해서 벽을 만들 것 같습니다. 구조체를. 그리고 여기다가 별도로 두 줄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그려주고, 여기는 같은 거니까 여기서 옵셋해서 잘라서 그리시고, 이렇게 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린다라고 하면은 폴리라인 같은 거 써서 그리시면은 편하시겠죠. 여기 그냥 라인 해도 되겠네요. 꺾여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폴리라인 쓰는 게 유리해요. 여기도 그냥 중심선 하나 다시 그리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 언제 옵셋하고 트림하고 해요. 그냥 폴리라인으로 그릴 수 있으면은 폴리라인으로 그리시고, 라인으로 그려도 되는 곳은
라인으로 그리시고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200mm일 거니까 100mm씩 옵셋 하시면 되죠. 100, 100 여기도 100mm, 100mm 100mm, 100mm 그 다음에 요 선 지우면 되죠. 이 선 지우고 가운데만 트림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령껏 그리셔야 돼요. 요령껏. 그러니까 도면을 괜히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그리지 마시고 요령껏, 그리고 한 번에 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차분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벽돌과 벽돌이 만나는 여기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질적인 재료가 만나는 부분은 연결선이 있는 게 맞는데, 동일 재료가 만나는 부분은 연결선이 없는 게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실내 마감벽 이제 그리면 되는데, 개구부를 일부러 안 뚫었어요. 안 뚫었는데 레이오프 해볼게요. 중심선을 레이오프 하고 나면은 실내 벽체들이 딱딱 끊어져서 보이죠. 그러면은 마감벽으로 바꿔주고, 저희가 해치처럼 영역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바운더리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B5라고 넣은 다음에 화장실류, 타일 공사 해야 될 것 같은 영역을 찍어주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선이 생기죠. 그러면은 얘네 공사 다 같을 거잖아요. 다 비슷하겠죠. 같진 않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한다고 치면은 방수,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3번을 해야겠죠. 액체 방수 10mm, 모르타르 뭐 10mm, 15mm, 10mm, 그 다음에 타일 붙인 모르타르 5mm, 타일 몇 mm 이렇게 할 건데, 통칭해서 한 번에 그냥 마감 공사, 상세도가 아니니까 마감 공사에서 한 25mm 정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안쪽으로 옵셋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복선 요거 위에다 그려놓은 거, 바운더리를 찍었던 거 지우면 물 쓰는 공간에 마감 공사 끝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도배지다 라고 생각해보면 바운더리로 여기 찍어주고 옵셋 20mm. 얘네는 모르타르에다가 도배지 붙이고 끝났을 거니까 두꺼워야 2cm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주면은 되지요.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선, 중복선, 바운더리 찍었던 선은 꼭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외부 마감재까지 다 그리신 거죠. 바닥은 좀 이따 그리면 되고, 개구부 위치들이 딱딱 끊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마감도 개구부의 형태나 모양에 맞도록 정확하게 끊어져 있는 상태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개구부, 창문이나 문이 되는 위치를 중심선으로 옵셋 하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자르시고 그 다음에 선 연결하는 거는 한 번에 하세요. 한 번에. 그러니까 개구부의 위치를 먼저 다 뚫으시면 돼요. 개구부의 위치는 중심선을 이용해서 정확한 거리값만큼 옵셋한 다음에 창문의 크기값만큼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의 크기를 유추하실 수 있으셔야겠지요. 그래서 중심선을 저는 깔았는데 레이온을 한번 해보고, 아까 설명드린 규칙 그대로예요. 만약에 이 방에 지금 대충 보니까 창문이 대충 가운데인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은 해 잘 들라고, 환기 잘 되라고 가운데 놓으신 거예요. 그 이 창문의 크기가 얼마인가는 안 나왔죠. 그런데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있죠. 천장까지의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24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 얘가 1200일 수도 있고 1500일 수도 있을 건데, 만약에 얘가 1500이다. 여기 길이를 쟀더니 1500이더라. 그러면은 바닥에서 900을 띄운 다음에 1500을 하면 2400까지죠. 그리고 창문은 웬만하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저런 창문은. 그렇다면 이 창문의 크기는 1500에 1500인 거겠죠. 그리고 길이 비율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3600이거든요. 3600에서 3등분 정도 된 크기라서 이거는 대충 재보면 한 1200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3분의 1까지는 안 되는 게 1200에서 1500 사이쯤 어딘가 되게 그려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스케일자로 재야 됩니다. 스케일자로. 저희는 1500짜리로 하겠습니다. 1500. 천장 높이 2400이라고 했을 때 바닥에서 900을 띄우면 2400이잖아요. 천장이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2400이라고 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900의 높이를 띄운 다음에 최대로 할 수 있는 창문의 높이는 150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사각형이 많이 한다니까 얘는 1500에 1500짜리 창문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방 2번, 방 3번, 그 다음에 방 1번, 방 1, 2, 3번에 있는 창문은 전부 다 1500에 1500 높이로 생각을 할 거고, 화장실 창문은 바닥에서 1500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1.5m부터 천장까지 생각해 보면은 900이겠죠. 그럼 900에 900 하셔도 될 거고 600에 600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시험이다 그러면 스케일자로 재야 됩니다. 시험에선 스케일자로 재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거부터 한다 그러면 요걸 보셔야죠. 여기서 여기가 3600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00이라고 치면 3600의 중간에서 좌우로 반반이었겠죠. 이 창문은 그렇게 냈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럼 그 위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600 나누기 2라고 넣었어요. 값을 옵셋 한 다음에 3600 슬러시 2 이렇게 넣었어요. 옵셋 할 때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잘 안 쓰셔서 까먹으셨겠죠. 그 다음에 1500 나누기 2, 물론 750이지만 이렇게 해주면 여기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인 거죠. 그 이 선은 지워주시고,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다 따로 그리셔야 돼요. 따로. 레이어가 다 다르잖아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따로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복사해서 또 쓰시면 되죠. 다시 한번 조정을 하더라도 3D 그릴 거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해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볼게요. 아래쪽도 보면은 3300 슬러시 2 그러면 절반 값일 거고, 다시 옵셋 1500 슬러시 2 하면은 750씩이겠죠. 그 다음에 트림, 중심선 안 자르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런 선들은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그리면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막 오래 걸리고 어렵고 이러지 않습니다. 중심은 꼭 맞춰야 돼요? 지금은 저희가 건축만 그리는데 여기의 위치를 정확히 그려줘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창호도면이라는 걸 저희가 그려요. 그럼 창문이 벽 중심선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도면을 또 그려주셔야 돼요. 900 떨어진 곳에서 1500만큼의 창문 개구부를 뚫어 놓는 공사를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도면을 그려줘야 된다고요. 이 창호도면, 창호평면도. 근데 이때 값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정확한 위치 100mm 단위, 100mm라기보다는 MC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를 그려주는 게 추후 도면을 그릴 때 당연히 도움이 되죠.